자, 부엉이들,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엄청난 위협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남극과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이나 홍수, 태풍 같은 이상기후가 생겨나요. 야생동물들이 멸종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도 역시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기 중의 탄소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415ppm인데 과학자들은 450ppm이 임계점일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해양 산성화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가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야, 부엉이 이놈 또 뭔 영화를 보고 왔길래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어. 바다가 무슨 에일리언 침이여? 바다가 무슨 산성으로 변한다는 거요. 자, 이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가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바다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만나면 탄산이 발생합니다. 바다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서 해수가 증발할 때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죠. 자, 이렇게 바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완충 장치가 되고 대기는 다시 바다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다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탄소 보관 창고 역할을 하는 셈이고요. 이걸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중의 탄소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대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바다도 그만큼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과 함께 수소이온을 방출, 바다의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해양 pH 지수가 낮아지고 바다가 산성화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바로 바다 산성화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류는 너무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원래는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었는데 조금씩 산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 산성화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751년의 바다 산성도는 8.179였는데요. 2018년 기준 0.1가량 떨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전체 바다의 평균 pH는 최근 10년간 0.018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이 속도는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의 평균치의 4.5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자,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100년에는 pH가 0.4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게 되면 2100년에는 지난 10만 년 동안 진행된 해양 산성화보다 무려 100배에 달하는 산성화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해양 산성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2100년의 바닷물 pH 지수는 6.1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방에 대기 중 탄소량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려도 이미 바닷물이 완전히 산성화됐기 때문에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산성화된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보고서마다 미래의 바다가 얼마나 산성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바다가 산성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야, 그 바닷물에 탄산 좀 생기고 산성화되면 그게 바로 천연 음료수 아니야? 그 해양 생물 다 같이 탄산수도 마시고 좋네 뭘. 자, 이렇게 가벼운 일들만 벌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해양 산성화는 정말 큰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먼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독일 헬르몰츠 해양연구소의 울프 리베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마다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르지만 해양 산성화는 모든 해양 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다가 산성화되면 아기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들의 성장 그리고 발육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어린 단계 생물들이 성체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대구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지금의 4분의 1 혹은 12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쪽의 불가사리, 바다성게, 익종류 등등이 어린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크라운피쉬의 경우에는 방향 감각이나 후각이 손상돼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죠. 호주의 제임스 쿡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물고기들의 신경 전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의 방향 전환 기능이 저하되거나 피해야 될 포식자들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의 무방비로 더 노출되는 사례도 발견하게 됐죠.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피해야 되는데 내 친구인가? 아닌가? 하다가 갑자기 포식자한테 잡아먹혀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해요. 바다가 산성화되면 10kHz 이하의 저주파 음파 흡수율이 약화돼서 선박 엔진이나 군사용 음파 같은 것들이 바다 더 깊숙이 더 멀리 전달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음파로 소통하고 먹이를 찾는 해양 포유류, 고래나 돌고래 같은 녀석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인터넷이 박살나서 카톡이 먹통된 것처럼 고래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먹이사슬 최하층 플랑크톤 역시 해양 산성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 플랑크톤 같은 요강류가 산성화된 바닷물하고 만나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새끼를 만들거나 세포를 분열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끌어쓰게 되고 플랑크톤들은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플랑크톤이 바다 생태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망가지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익종류의 껍질이 산성화된 바닷물에 녹아서 얇아지고 있다. 앞으로 해양 산성화가 심각해지면 아예 껍질이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바다가 산성화되면 해양 생물들은 호흡, 에너지 저장이나 소모 등등의 생리 현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다가 산성화돼서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생물들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호죠. 탄산칼슘으로 외골격을 만드는 산호는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갈수록 탄산칼슘이 바닷물에 빠르게 녹기 때문에 골격을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산호는 산호골다공증에 걸리게 되죠. 미국 카네기 연구소는 네이처지에 한 실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호주에서 400제곱미터 규모의 산호초에 pH 6.1의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실험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산호초 뼈대 형성 속도가 3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해양 산성화가 산호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한 거죠. 실제로 최근 30년간 지구상 산호의 50%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산호가 사라지는 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야? 내가 산호를 먹는 것도 아니고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 자, 산호가 바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단 1%에 불과하지만 해양 어종의 약 25%의 서식지, 먹이를 제공합니다. 또 이 지역의 어종은 전 세계 어획량의 12% 이상을 차지하죠. 이 산호초 지대가 물고기들을 키우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결론적으로 세계 인구를 위한 생계와 식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산호의 멸종은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 수산업의 몰락, 관광산업 폭망, 그리고 인류의 식량 난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산호초가 넓게 형성된 산호초 지대는 해일이나 태풍 피해를 감소시키는 완충제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2004년에 몰디브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당시 820km에 달하는 산호초 지대 덕분에 해일의 충격파를 흡수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호가 사라진다면 이런 자연산 방파제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굴이나 조개, 가리비, 홍합같이 탄산칼슘으로 골격이나 껍데기를 만드는 해양생물들도 바다가 산성화되면 가장 먼저 멸종의 길을 걷습니다. 꽃게 같은 갑각류도 마찬가지고요. 탄산이온 농도가 낮아진 탓에 탄산칼슘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이런 복합적인 변화 끝에 해양생물의 성장과 생식 능력도 약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관련 생태계가 전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양식산업도 무너지겠죠.
해산물 식당들도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조개구이나 바지락 칼국수, 영덕대게 같은 이런 음식들은 아주 귀한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얘기 아니냐고요? 글쎄요. 우리나라 동해의 경우에는 전 세계 바다 평균보다 산성화가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해양 산성화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 산성화 문제만큼은 아직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위험지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뻔하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쉽지만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차 안 탈 수 없죠. 전기 안 쓸 수 없죠. 화력발전소 당연히 안 돌리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친환경 에너지는 아주 이상적이지만 효율이나 비용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아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에너지 문제는 경제 문제, 정치, 외교, 산업계 등등 모든 것과 엮여 있어요. 하나하나 풀어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앞으로 리뷰영의 채널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엔? 아쿠아맨 리뷰였고요. 아쿠아맨 딱 좋죠?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